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12월도 벌써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제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인지 다양한 직업과 또 진로 관련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의 지자체나 대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직업 체험 행사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일정 잘 확인하셔서요. 이번 방학에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좀 탐색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런 박람회나 행사에 가기 전에 내 적성에 대해서 알고 간다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겠죠.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적성 검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직업, 직무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박람회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직무를 찾아라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지역번호 02-845-1901번, 845-1901번으로 전화 걸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은요. 직무를 찾아라 또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부천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최수연 진로상담사 최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진로 관련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네. 요즘 방학이 다가와서 그런지 그런 행사가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우리 학생들 관심을 또 그런 데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박람회 같은데 방문하는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또 가서 그 박람회를 100분 활용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좀 알고 간다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조언하실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박람회 가기 전에 자기 이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도움을 받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또 나는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과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사이트에 가보면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들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심리검사들을 미리 받아보고 자신의 흥미나 가치관 등을 미리 알고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통해서요. 적성 검사 미리 해보고 가신다면 좀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직업이라는 게 평생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좋은 선택을 위해서 각종 박람회 그리고 또 진로 상담 등 다양한 방법 이용해 보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의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현재 신문방송학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인데요. 아직 뚜렷하게 이렇다 할 직업을 선택하지는 못했는데 언론이나 방송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자신과 잘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신문방송학과 이 학생이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는 딱 원하는 게 확실했어요. 국제회의 기획자를 생각하고 있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친구는요, 좀 더 전공을 살려서 언론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게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계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또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언론이나 방송 쪽에서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직업이 뭐 PD, 기자, 뭐 아니면 아나운서나 이런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방송국 자체도 일단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내가 입사를 했을 때 어떤 직무가 잘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잡지사나 출판사 그리고 뭔가 광고사 등에 진출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 직업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방송국에 가보면요. PD부터 시작해서 기자, 아나운서, 작가, 카메라 감독 등 정말 많은 직무가 있거든요. 저희 지금 이 방송에도 그런 많은 분들이 투입이 돼서 이 방송을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렇지만 또 아무튼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행정이나 회계, 경영 계열 직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론 관련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아니면 언론 관련 직무를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렇다면 일단 우리 오늘 주인공의 적성검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직업 흥미 요소로 진취형과 사회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진취형과 사회형은 붙어있는 성격 유형이어서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 함께 협업하는 업무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성격 유형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진취형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렇군요. 진취형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거나 조금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도 선두에 나서서 무언가 업무를 배분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맛보기를 원하는 성격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좀 리더십을 갖고 협업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흥미 적성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도 정말 뛰어난 강점이 많은 친구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최상 능력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네. 뭔가 공간 감각을 지각하는 공간 지각력부터 기계를 다루는 기계 능력, 또 여러 가지 방해 상황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네. 또 사고의 유창성도 최상 수준으로 와. 나타났고요. 네. 그 외에도 손과 발의 협업 능력도 최상 수준으로 나타나서 최상급이 매우 5가지나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강점이 오. 많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방면에서 정말 뛰어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다면 성격이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오늘의 친구는 리더십이 있고 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데 성격 네.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흥미 요소랑도 좀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본인의 성격 유형이 아무래도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흥미 네. 분야도 그런 쪽으로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뭐 그 외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도 굉장히 있고 무언가 앞으로 굉장히 큰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야망이나 포부도 있는 오. 친구로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좀 지적인 흥미를 추구하는 데 흥미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전통 영매기보다는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좋아하는 성격 그렇군요.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타인의 성향에 민감한 성향을 엿보인다 이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민감해하죠. 그 그쵸. 점은 뭐 그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직업 가치관을 가졌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직업 가치관을 성취와 애국 그리고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아니 나타났네요. 제가 정말 이제까지 오늘이 43회예요. 근데 네. 애국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은 또 처음 보네요. 그렇죠. 네. 애국이라는 요소를 네. 많은 친구들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신문방송학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가나 장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 네. 그런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가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사나 방송사에서도 꼭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친구 신선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의 적성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직의 경제나 이런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네. 다른 사람들을 좀 지도하고 관리하고 계획하는 그리고 설득하는 일에 굉장히 흥미를 보이고 있는 친구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명예나 인정 또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람 사이에서 일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인정받고 것을 싶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언론 계열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직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직업이 추천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추천 직업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요, 방송 관련 관리자입니다. 방송 관련 관리자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방송 관련 관리자 하면 뭐 어떤 직업을 말하나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처음에 궁금했었던 방송 경영 쪽과도 네. 관련이 있는 직업의 같은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경영이요? 그렇죠. 우리가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PD나 방송 매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거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자원을 배분하는 계획들이나 아니면 이런 방송국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부분의 직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기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콘텐츠 생산 기획을 한다라든지 기획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하고 배분하는 일까지 맡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PD, 기자, 아나운서 이런 것도 많지만 또 방송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나 뭐 경영 계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따지면 후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두 번째 추천 직업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직업 추천이 됐나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방송 기자입니다. 아, 기자요. 네. 기자하면 또 사명감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인데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애국심이 있었으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그 오늘의 친구 같은 경우는 기자하면 글쓰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의 친구 같은 경우는 사고 유창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강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흥미 요소도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흥미 요소를 많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 추천 직업으로는 제가 방송 기자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는 방송 관련 관리자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방송 기자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추천 직업이 또 궁금해지네요. 어떤 직업 추천이 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광고 홍보 전문가입니다. 이번엔 또 광고 쪽으로 조금 비껴갔습니다. 어떤 점이 좀 잘 맞는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광고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소비 트렌드나 이런 시장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분석력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강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네. 비평하는 능력이라든지 분석적 사고도 또한 뛰어난 친구였기 때문에 네. 그런 능력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제가 추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광고 홍보 전문가까지 추천 직업 3가지를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신문 방송학과 출신자들이 많이 갖는 그런 직업들이 추천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오늘 주인공이 현재 좀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업들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제작진 앞으로 미리 보내온 고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언론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방송 경영이나 행정 쪽에도 흥미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연봉이나 복리후생은 어떤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방송 경영 직무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추천 직업과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이곳의 근무 조건, 이게 궁금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같은 직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네. 아무래도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국 이 매체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하는지 네.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 방송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기획하는 일들을 합니다. 네.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기자나 다른 언론인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고용 기회도 굉장히 향상될 게 많은 직무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하는 직무와 추천 직업이 일치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미디어 시장 동향을 보면 신문이나 방송 쪽보다는 인터넷 컨텐츠 쪽이 더욱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아직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 출신인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유망한 직업군을 선택을 고려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언론계 쪽을 생각하는 우리 구직자라면 이 점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신문이 요즘 더 좀 쇠약해지고 인터넷 쪽이 많이 사람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많은 분들의 고민인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신방과 학생들이 조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가 없는 게 아닌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방과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지금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에서 또 복수 전공을 하면서 경영학에 대한 부분을
지식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내가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좀 선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준비들을 하는 게 필요해요. 네. 또 신문이라는 매체가 지금 사그러들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매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신문사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신문사를 함께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콘텐츠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콘텐츠에서 인터넷 콘텐츠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콘텐츠 개발진흥원이라든지 좀 이런 분야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쪽 콘텐츠 기획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방송 매체를 기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문화 기획을 문화 기획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뭐 게임 제작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런 직무군이에요. 네, 그렇다면 유명한 직업군의 콘텐츠 기획 분야를 좀 추천을 주신 건데 이쪽에 이 근로 조건, 근무 조건은 어떨까요? 근무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 홍보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콘텐츠 기획이나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도 낮을 수 있고 네. 또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혹은 공기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진흥원 같은 곳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 좀 직업이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직업이나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직무 분야가 있어서 하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들어보죠. 네.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신문방송학이라는 학문이 타 전공에 비해서 상당히 깊이가 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취업에 있어서는 나만이 특별한 깊이 있는 전문 분야가 없다면 훨씬 더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펙이나 자격증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이 약간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글을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글을 잘 써야 되고 일단은 신방과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 깊이가 없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그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네.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분야를 그런 쪽으로 조금 살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어느 분야에 가나 필요한 직무군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 분야를 조금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두시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학생이 진로 상담을 해봤는데요. 질문을 보니까 참 고민이 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막연하게 언론 방송 계열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같은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최 쌤이 추천한 직업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소식 들어봐야 되겠죠? 김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플러스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시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12월이면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 달인데요.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다양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단기 아르바이트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다양한 크리스마스 단기 아르바이트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킨텍스 이마트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킨텍스 이마트에서는 완구 판매 행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 이마트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여성분만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6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상시 모집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방원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서울직영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파리바게뜨 서울직영점에서는 크리스마스 단기 알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서울 강북 지역에 위치한 직영점 매장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5,58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취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2월 14일 오늘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베스킨라빈스의 채용 소식입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아이스크림 판매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2월 24일과 25일 이틀간만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 살펴보면요. 오후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2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베스킨라빈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연령과 성별, 학력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아인스월드의 채용 소식입니다. 아인스월드에서는 행사 안전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2월 25일 하루만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 살펴보면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4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아인스월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남성분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8,0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2월 22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크리스마스 단기 아르바이트 행사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원 마감일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최쌤 오늘 못다한 얘기 있으셨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조금 질문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답변도 모호하게 나가서 도움이 크게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도 되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 특성을 좀 고려해서 주변에 선배들이나 지인들이 어떻게 취직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자신의 성격과 맞을 것 같은 직무 분야를 하나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야지 그 정한 직무 분야에 맞춰서 스펙이나 경험을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현직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 분명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점 충분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쌤 오늘도 상담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